네, 일요일이지만 뭐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립니다. 오프라 윈프리 잘 뭐 아시는 분도 뭐 잘 아시죠? 미국의 흑인 중에 미국 상위 부자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꼈던 흑인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증명한 돈의 법칙. 돈은 쓰려고 버는 거다. 돈은 쓰려고 버는 거다. 이 짧은 말이 정말 그 굉장히 핵심이죠. 제가 그 MBC 일요일 밤에 경제와 놀자 할 때 그 담당 PD가 처음에 저를 이제 간을 보러 몇 번 왔었었어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제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저한테 찾아올 때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 하던 넷 다이어트 쇼라는 게 있대요. 좀 몰랐죠 그때. 넷 다이어트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거죠. 부채를 줄이는 쇼를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 거기에 뭐 돈에 대한 핵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때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뭐 잘 몰랐고 영어 히어링도 또 뭐 그렇게 뭐 잘 안 됐고 그래가지고서 개념을 잘 못 잡겠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채가 누구나 다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모기지로 집을 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다 적다 이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뭐 전 국민의 80% 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채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예전에는 정말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그 데다이어트 쇼를 공부한 게 제가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것까지 공부를 하면서도 오프라 윈프리가 참 맞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돈에 대한 토크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어, 뭐 양쪽 그림은 뭐 어떤 그림인지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그 돈에 대한 법칙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먼저 그맷 그로잉 그 화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맥 그로잉도 1954년생이고 오프라 윈프리도 54년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맥그로잉의 그 참 그 예지 능력, 그 화경으로 보는 능력, 2000 올해 한 것도 뭐 아주 쇼킹하다. 올해 올해 쇼킹한 것도 뭐 했고요. 2022년도 한번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떤 건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여전히 진행되는 그 20가지 이런 거.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렇게 화경으로 다 봤던 거. 뭐 정말 놀랄 만한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그맷 그로닝의 그 예지력 화경으로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 그런 능력이 많은데 그때 이제 맥 그로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맥 그로닝이 그랬잖아요. 이 참 50년대 60년대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해도 단순한 대화보다는 복잡한 대화를 좋아하고 단조로운 대화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뭐 물론 아버지 엄마들이 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저희들만 해도 그러면서 부자연스럽게 예의 발라야 되고 뭐 아무튼 그랬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뭐 확실히 했는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코미디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게 신랄한 주장을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신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랄한 주장을 거침없이 해대던 사람이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때 다이어트 쇼, 뭐 머니 인터벤션, 뭐 머니 미스테이크,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그래갖고 이 돈에 대한 거를 즉각적으로 그냥 뭐 텔레비에 누가 뭐 여기 나훈아 쇼 같은데 누가 나오면 서로 요즘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대본에도 없는 거를 오프라 윈프리가 탁탁탁탁탁탁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방송국 PD는 제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봤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못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이 그때만 해도 뭐 부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부채 있는 사람들은 뭐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부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때 다이어트를 부채를 줄이는 것 갖고는 재밌는 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금융상품 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자. 이래갖고 이제 경제 놀자라는 게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유, 경제 방송 해보니까 다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참 불행하게 살았죠. 불행하게 살고 그 뭐 사생아였죠. 사생아였고 사생아였는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레이프 같은 것도 당하고, 오빠들이나 삼촌한테 레이프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뭐 막 안 그렇겠어요. 10대 소년데. 그런데 그 호르몬이가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친아버지한테 보냈고, 친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빠가 의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딸을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잘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제 원체 이 말빨이 좋으니까 이제 방송 활동을 했고, 그 동네에서 방송 활동하면서 이제 그 맷 그로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농담을 하더라도 신랄한 농담하는 걸 싫어하는데, 아주 뭐 10대 소녀가 와서 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그냥 방송에다 때리는 이런 신랄한 얘기를 해갖고 확 떴지만, 그런 부자연스러운 예의가 사회에 깔려 있던 데서 이제 방송국에서 있다가 해고가 되죠. 그래서 해고가 되고 그래갖고 뭐 이 키가 크지도 않은 사람이 110kg까지 뭐 살이 찌고 이제 아무튼 뭐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도 이제 좀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치유하고,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의 핵심은 이제 어떤 토크쇼에 자기가 이제 사회자가 아니고 나갔는데, 그 지금도 100만 달러면은 뭐 작은 돈이 아니지만 100만 달러를 벌면 뭐 하겠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축할 거예요, 부모님 드릴 거예요, 부모님 여행한데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는 나는 다 나를 위해서 쓸 거다. 혼자 마음껏 쓸 거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사회적 통념하고 그 부자연스러운 예의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자가 아니 그렇게 다 쓰면 그 다음은요? 또 벌면 되죠. 또 벌면 되죠. 이러니까 이제 조그만 가시나가 건방지네 그랬는데, 그때 그 사회에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 그 당돌했던 소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주장하는 거, 옛날에 내 다이어트 쇼 제가 공부할 때 보면요. 이 뭐 이 머니 메디테이션, 머니 매니테이션, 뭐 머니 명상 뭐 이래 갖고 돈을 끌어당김의 법칙,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뭐 아무튼 울 적도 했고 괴로웠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책도 많이 받고 방송도 자기가 보고 하면서,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 유튜브 보면 뭐 돈을 끌어다니는 명상, 나는 매일매일 돈이 나에게 찾아오는 명상, 나는 부자다, 뭐 돈이 끌려 들어와 큰 부자 되는 명상,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PD한테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진 않았, 일부러 저렇게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저렇게 했어요.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가 돈을 빨아들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법칙, 뭐 7일 동안 하는 법칙,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쭉 하는 건데요.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이제 그 머니 메디테이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예요. 오. 오. 오에 대한 거. 오일제. 그러니까 일월화수목, 목요일 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은 데이 원이죠. 한번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보시는 거죠. When you begin applying the law of attraction, 당신이 이제 돈을 끌어다니는 법칙을 당신의 인생에 적용하려면 you can feel like it would take months. 그러니까 당신이 꿈꾸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게 하려면은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린다고 당신은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스텝으로 해서 그 단지 7일 만에 뭔가 나타나게끔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비물질이 물질로 전화되고 아직 내 손에 없는 게 내 손에 나타나는 거를 이제 7일간 하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작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주장하는 바하고도 비슷한데, 오프라 윈프리 옛날에 넷 다이어 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빚이 많은 사람들 막 혼내고, 왜 많이 먹는 사람, 아무튼 뭐 제가 그 방송국 PD가 저한테 보여준 거 보게 되면은 방송에서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엄마 아버지한테 신경질, 똑똑한 딸이 엄마 아버지한테 신경질 내듯이 막 혼내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자체가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늦게 참 이런 거를 이제 저도 간파하게 돼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걸 차근차근 제가 이제 뭐 영어로 된 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은 당신의 뭐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뭐 돈을 벌든지 저 돈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할 건데 너. 그래서 돈을 벌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하는데. 그죠? 제 얘기를 쟤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쟁이로 했었고 뭐 투자나 했었고 이제 그렇지만 뭐 아무튼 조그맣게 재사업한 지 10년 됐고, 근데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거로 해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의 60년 삶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도 유튜브 하지만 뭐 잘난 척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항상 돌아서고 나면 거짓말한 것 같았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한 게 아닌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서 그거를 정말로 내가 체험한 얘기를, 실패와 성공을 같이 얘기하자. 내가 책도 안 쓰고 방송도 안 나가고 강의도 안 나가면 몰라도, 그거 할 거면은 정말 내 삶을 재점검해서 내가 뭐 일을 하나 해보자, 증명을 해보자. 내가 말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2021년도 1월 달에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코인 공부하면서 제가 파이코인으로 입문은 했지만 헬륨 코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만 대 정도는 한국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먼저 첫 걸음으로 지금 첫 번째, 그 자기 꿈이 뭔지를 먼저 정하고, 자기 꿈이 뭔지 먼저를 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 꿈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꿈을 정한 다음에, 일단 내가 헬륨 채굴기를 본 적도 없고, 이거 헬륨 코인 이미 SK니 무슨 저기 SK가 한 그룹 로라원 서비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KT하고 LG 플러스가 해서 다른 거로 해서 지금 이 핫스프링, 그러니까 핫스팟 국제 표준 모델을 위해서 지금 대판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건 들어왔어요. 2016년도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자료는 있는데, 일단 내가 먼저 첫걸음으로 내가 갖고 와서 해야 되겠다. 600대에서 한 1200대, 그럼 최소한 10억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내가 가진 돈 한 반하고 다른 사람 가진 돈 반하고 해서 일단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요일은 내가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다 뭐 20대도 계시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계시겠지만, 그래 내가 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게 일요일이에요. 데이 1. 데이 2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은 저는 사실은 어느 날 1992년도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이라는 걸 하면서 뭐 눈 땡그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건희 회장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래서 나도 삼성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꿈이 내가 헬륨 코인 사업을 하고 그래 별 볼 일 없는 삼성을 세계 인류로 만든 이건희 회장님처럼 나도 한번 저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이걸 시각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 이건 제 사진이에요. 이건희 회장 자리에 저를 놔서 나도 어떤 증명을 해서 이렇게 물론 이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 자기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미래를 자기 직원들하고 한국 사회에 뿌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같이 해서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성공한 다음에 자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게 그렇잖아요. 이때 저도 어느 정도는 해놓고 600대건 1200대건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맞다고 판단 들면은 사람들하고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시나리오가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뭐 조그만 거 갖고 오지만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600대건 1200대건 그리고 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돈 있는 좀 친구랑 저기 미국을 같이 가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안 되면 비즈니스 모델 내가 못하면은 돈 있는 사람 주자. 괜히 뭐 돈 된다고 내가 능력도 없이 지고서 뭐 500대, 1000대, 2000대 갖고 이러느니 돈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확 뿌리게 하든지 하자. 그게 시나리오 2.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3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후진국의 전기산업인데 전기산업하고 통신산업이었는데 이게 전기산업이나 통신산업이나 한꺼번에 돈이 거치는 게 아니고요. 15년에서 20년 동안 거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헬륨코인이라는 데서 망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이 이거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일단 내가 해보고 내가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건 확실하는데 내가 뭐 큰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그 돈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뜻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뭐 뭐 카자흐스탄도 좋고 타지키스탄도 좋고 뭐 아프리카 나라도 좋고 해보자. 그런 시나리오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가 두 번째 날은 있으셔야 돼요.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이제 내가 알게 된 새로운 나, 뭐 공의 나라고도 말씀드리고, 뭐 비난과 칭찬을 얘기하면서 내가 알게 된 새로운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저 같으면은 이제 1959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올해 이제 64살이 된 그 우승택이고 그냥 내 아들, 내 식구, 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우승택이고 그래. 그런데 그 우승택이 아바타였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나를 이제 생각 주체를 하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누가 이 일을 하나? 뭐 물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내가 하나? 예전과 같은 내가 하나? 안 그러면 바뀐 내가 하나?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화요일 날 되게 되면 근데 이 일이 성공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지?
가령 헬륨 코인 같은 거 하게 되면 같이 동참한 사람, 이 일이 같이 동참한 사람, 물론 나도 동참자들 또 이제 내가 시나리오 1, 2, 3대로 처음에 나 그다음에 동참자 3 외국의 그들 이 사람들이 다 이거는 이 일이 성공하면 이 사람들이 다 좋아진다. 그리고 자연, 동물, 아무튼 모든 존재들이 좋아지는 일이다.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신들마저도 정말 신이 있다면 신들마저도 이 일을 도와주게끔 해야 된다. 이 일이 성공하면 누가 좋아지는 것인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남을 움직이려면 자기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남을 변화시키려면 자기를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고. 신을 변화시키려면 나를 도와주지 않던 신을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바꾸려면 저 자신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신 단계라는 거예요. 이 3일이 굉장히 어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면 여보시오 하느님, 내가 이거 나만 좋자고 하는 겁니까? 물론 나도 좋아지지만 이거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프리에게. 데이 3일째. 그 다음에 드디어 바둑 같으면 첫 수를 탁 놓는 거죠. 바둑 같으면 첫 수를 탁 놓는 거죠. 사업 같으면은 드디어 생각만 하다가 돈이 나가는 거죠. 혹은 생각만 하다가 몸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요일 날 해야 되는 건데 움직이는 거죠.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래, 뭐 첫 수는 내 돈 집어넣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헬륨 코인 일단 집어넣고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3월 7일 날 물건이 온다 그랬으니까 물건이 제대로 와야 되겠고 그리고 설치를 해야 되겠고 설치를 하다 보면은 뭐 생각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 혼자 100%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들 뭐 잘 안 되면 원망하는 마음도 들겠고 잘 되면 욕심내는 마음도 서로까지 들겠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도 보고 판도 다시 보게 되겠죠. 이제 돈을 탁 질르게 되면 뭐 바둑으로 따지면 세 단계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첫 단계는 질러야 된다. 어찌 됐건 내가 뭐 코인 채굴을 한다. 안 그러면 뭐 핸드폰에 앱을 깐다. 뭘 한다 그러면 질러야지 뭐 안 질르고 뭐가 돼요.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지.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데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이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사진은 그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러면서 나 독립해서 내가 할래요. 그러고 나갔다가 다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프라인 프리가 기부의 여왕이잖아요. 코로나 때도 뭐 1200만 불 기부하고 이렇게 교통이 뭐 막히고 뭐 사람들이 어렵고 실업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부의 여왕이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말씀은 이게 무슨 뭐 네가 다시 하느님 품을 나갔다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나와 분리된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이 탕자의 아들은 아버지하고 분리하고 형하고 분리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망해먹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걸 뭐 목사님들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의 해석을 보게 되면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나하고 분리된 존재들은 아니다.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방송인이고 토킹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저기 뭐냐 100만 불 뭐 하려고 쓸 거예요 다. 그럼 그 다음은요 또 벌면 되죠. 그게 기브백이에요. 기브백 여기서 얘기한 기브백.
As the old saying goes, 예, 속담이 말하기를 What comes around goes around. 뿌린 대로 거두리라. What comes around goes around.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봉사를 어디 가서 오늘 누군가한테 봉사를 할까? 누굴 도와줄까? 그러면서 Banking up some good karma. 선행을 계속하게 되면 그거는 당신 안에 몸의 진동수를 높여준다. 이게 여기 뭐 이게 이런데 돈 들어오는 명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몸 안에 진동수 높인다라는 게 몸 안에 진동수 높인다는 게 무슨 주파수 몇 헬츠짜리 음악을 틀어놓고 디비저 자면 주파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에 의하면 선행을 하고 그게 참 자기 마음에 감사의 흐름이 들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그게 주파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라는 게 어떤 일? 남한테 돈 주는 일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얘기가.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불교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의 비유, 뭐 탕자의 비유, 궁자의 비유 비슷하다 그러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네거티브 셀프 토크 앤 오피니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남은 너무 높이거나 그러지 마라. 너도 똑같다. 이 아버지가요. 이 법화경에서 이 아버지가 50년 전에 이 아들을 잊어버려요. 아기 때. 그랬는데 이 아들이 찾아오는데 아들은 자기가 그진 줄 알아요. 원래 저 사람은 부자고. 이 아버지는요. 50년을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아들의 생각 바뀌기가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누가 자기 자신을 점수를 낮게 매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알아요? 아유,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나같이 복 없는 년이 뭘 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줄 알지만 웃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너보고 네 점수 매기라 그랬어? 실력도 없는 게 돈도 못 버는 게 실력도 없고 돈도 못 버는 게 어떻게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네 자신의 점수를 매겨?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 바뀌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내가 내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어서 결혼도 했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어서 주식도 샀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어서 돈도 빌려줬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어서 이 일 저 일 다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남 탓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사람들의 모든 불행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라서 그 생각이 완벽히 바뀌는 것을 5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게 생각과 일각이라는 거의 차이인데요. 생각과 일각이라는 거의 차이인데 뭐 틈틈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섯 번째.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점수 매기지 마라. 네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네가 알고 있는 너도 있는데 네 안에 그리스도를 동원해라. 네가 여태까지 네 생각만 따라 네 생각을 믿었지 네 안에 그리스도 생각을 믿었느냐 네 안에 부처님 생각을 믿었느냐 이 아버지가 이거를 50년을 기다려요. 이 누가복음에 이 아버지는 오면 그냥 품어주는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는 생각 바뀔 때까지 50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던 너 말고 네가 안 쓰고 있던 너 그거가 금요일 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뭐 왕자와 거지라는 뭐 마크 트웨인 소설 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봤죠. 자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되면 뭔가 사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한테 사인이 오는데 내가 뭐 착한 일도 좀 했고 첫 번째 일주일만 돼도 뭔가 사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거가 같이 오는데 이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Be open to signs and opportunity.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우주는 너에게 어떤 진지한 사인과 어떤 기회를 준다. 네가 걸어가야 될 방향의 길을 준다. 이제 인연이 나타나는 거죠. 기회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기차로 따지면 개찰구를 뚫고 가는 게 처음에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이게 뭐 호남선을 타느냐, 경부선을 타느냐, 뭐 경원선을 타느냐 다 달라지는 거지만 일단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7일이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걸 월화수목금토 1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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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답부터 힌트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같은 얘기죠. 성경의 누가복음 얘기나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나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요. 여기는 분리가 되지 않는 거. 여기는 생각의 주체. 여태까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라고 알았던 또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뭐 다 좋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고 여기는 나와 분리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고 괴로운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 믿으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뭐 한 60년 살아보니까 난 내 생각 다 100%못 믿겠어요. 뭐 여태까지 내가 저기 내 생각 믿고 해가지고 타율이 한 1할은 되나? 타율이 3할 정도 돼야지 그러나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 믿고 뭐 해가지고 이게 타율이 1할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사람이 내 생각을 자꾸 이제 믿잖아요. 어찌 됐건. 그렇다고 뭐 스님들처럼 생각을 다 안 하고 산속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계산해요. 계산하는데 계산 안 하면 바보지. 그런데 항상 다시 오프를 눌러서 계산기 덮으세요. 계산은 하는데 자기 계산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빵 다시 빵. 그게 그러면 자신이 만든 자신의 아바타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제가 경제한 놀자 할 때 그 PD가 저한테 요구했던 그거예요. 돈은 벌라고 써라. 쓰려고 버는 것이다. 이게 첫째. 이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쓰는데 나하고 분리되지 않은 남을 위해서 써라. 이거를 한번 일요일이니까 한번 저는 이게 아무튼 뭐 이게 벌써 10몇 년 전이죠. MBC PD한테 오프라 윈프리 쇼 배운 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대해서 첫 인연이 만났던 게 그리고 이런 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돈 명상 같은 게 이게 자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게 다 자기 얘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아직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돈을 끌어들이는 법칙 7일간의 법칙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